만약 100세까지 사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다면 어떨까요?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료한 의사였던 시게하루 히노하라 박사는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약에 의존하지 않았고 엄격한 식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 똑같고 단순한 음식을 조용히 섭취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실천해온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전한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평균 수명은 82세입니다. 하지만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평균 85세에 달하며 100세를 넘긴 노인들이 여전히 요리를 하고 걷고 텃밭을 가꾸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식사, 규칙적인 습관, 그리고 작은 기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항상 조금 덜, 천천히 먹으며 몸에 대한 존중의 자세로 식사했습니다. 배가 부르도록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습관이 자신의 활력과 명확한 정신, 그리고 90세가 넘어서도 일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이 나누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실천한 5가지 원칙을 살펴보고 그 원칙들이 어떻게 60세 이후의 삶의 에너지, 소화력, 정신의 맑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이들의 비결은 값비싼 약이나 최신 치료가 아닌 매일 먹는 음식과 살아가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105세까지 살며 의료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이 바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의식적으로 조금 덜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 섭취 칼로리가 줄고 체내 염증이 감소하며 장기들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됩니다. 심지어 다이어트 없이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배고픈 걸까? 아니면 단지 습관처럼 먹고 있는 걸까?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숙면을 취했으며 식사의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먹는 행위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몸과의 대화가 된 것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적절한 칼로리 제한은 수명 연장과 신진대사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몇 살이신가요?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식을 남기지 마라,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라 는 말은 익숙합니다. 그러나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전혀 다른 식철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음식을 남기지 마라 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항상 접시를 비우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배가 불러도 계속 먹었으며 그로 인해 소화불량과 식곤증, 불면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키나와의 식습관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고 하라하치부 철학을 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수명을 자랑하는 이 지역에서는 100세를 넘긴 노인들이 여전히 활발히 살아갑니다. 이들의 삶 속에는 하라하치부라는 원칙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이는 배가 80% 찼을 때 수저를 놓는다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과식하지 않는 것, 즉 하라하치부입니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그릇을 비우는 것이 식탁의 기본 예절로 여겨집니다. 이 간단한 원칙이 주는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히노하라 박사 역시 이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이제 68세의 한국 여성 김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수저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배가 70% 찼다고 느껴질 때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접시에 음식을 조금 남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는가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시작입니다. 그녀는 식사 중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천천히 식사를 해보세요. 두 번째 오류는 단백질을 고기에서만 얻는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덜 먹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들은 매일 두부, 미소, 나토, 에다마메 같은 콩 기반 식품을 섭취합니다.
콩에는 흔치 않은 완전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며 염증을 줄이고 심장을 보호하고 여성 호르몬 균형을 돕는 이소플라본이 가득합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 섬유질도 풍부하여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특별한 음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국 식탁의 김치처럼 당연한 일상입니다. 한국에서는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닭고기, 소고기, 햄 같은 육류입니다. 많은 이들이 육류 없이는 건강한 식사가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그는 두부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소화를 편하게 하며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두부, 렌틸콩, 검은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일주일에 2번만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할 것이며 기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처럼 100세를 넘긴 사람들이 활발하게 살아가는 지역에서는 단백질의 주된 원천이 밭에서 나옵니다. 그 한 글자가 여러분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하시면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정보를 전하고 희망을 나누는 영상들을 계속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과학도 이런 식물성 식품의 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식으로 따뜻한 물에 된장 한 숟가락을 풀어 아침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식단 전체를 바꾸지도 않았고 다른 보조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된장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풀어 마시거나 자연 발효 방식으로 만든 오이 피클을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더 도전해 보고 싶다면 사워크라우트, 컴부차, 김치를 추가해 보세요. 단지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2주 만에 팽만감이 사라졌고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식욕도 자연스럽게 조절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신경을 쓰지 않지만 일본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매일 아침 발효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식후 무거움으로 고생했습니다. 다양한 약국 보조제, 유산균도 시도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오랜 전통 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살아있는 형태로 전해 내려오는 발효 음식입니다.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은 된장, 나토, 절임 채소, 발효 해조류 등을 매일같이 먹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꾸준한 콩 섭취가 LDL 콜레스테롤 감소, 골밀도 향상, 인지 능력 저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문이나 이상한 음식이라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효과적인 것은 단순한 유산균보다 살아있는 미생물과 원재료가 어우러진 시너지입니다. 이는 어떤 약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단 3주 만에 혈압이 내려갔고 관절 통증이 줄었으며 오후마다 졸음이 와서 자던 낮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일본 장수 노인들의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거의 매일 두부를 섭취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73세 은퇴자 박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콩을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 붉은 고기 대신 두부를 청경채, 마늘, 생강과 함께 볶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지 않았고 맛도 좋았으며 속도 편안했습니다. 단순한 위안 음식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일상의 의식이자 내면에서부터 회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식단에는 된장, 나토, 발효채소, 해조류가 항상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모두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소를 제공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뇌, 관절, 면역 체계를 보호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시청 중이라면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오류는 발효 음식을 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노화 방지 습관입니다. 이것은 약도, 보조제도, 유행하는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히노하라 박사 역시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고령자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캡슐에 의존하지만
일본에서는 자연에서 얻은 발효 음식을 신뢰하며 섭취합니다. 이제 한국의 70세 은퇴사서 김정자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자연식품점에서 선물한 된장 한 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고 그 해답은 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음식, 자연의 리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이것은 단지 소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속에서부터 조화롭고 균형 있게 나이 들기 위한 지혜입니다. 네 번째 오류는 탄수화물을 두려워하고 그 안에 숨겨진 이로움을 놓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탄수화물은 살을 찌운다, 나이 들수록 탄수화물은 피해야 한다 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바로 자색 고구마입니다.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슈퍼푸드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밥을 줄이고 빵을 끊고 국수도 피하고 감자조차 멀리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고구마는 혈관을 보호하고 세포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며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건강을 돕는 식이섬유도 많습니다. 칼륨과 비타민 C도 풍부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저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몇 달간 무기력함과 피로, 식욕 통제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간단했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후 오후 에너지가 안정되었고 밤늦게 폭식이 사라졌으며 혈당 수치도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줄이기가 아니라 일본처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탄수화물을 끊으려 할 때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지켜줄 수도 있는 건강한 탄수화물을 기억해 주세요. 탄수화물을 거의 모두 식단에서 제거했지만 오히려 더 지쳤고 간식에 대한 욕구는 더 심해졌습니다. 억지로 건강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존중하며 천천히 먹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했으며 90세가 넘어서도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자주 웃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오키나와처럼 100세 노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매일 먹는 어떤 탄수화물이 오히려 건강과 장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색 고구마가 몸에 자극은 적고 보호력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건강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마음의 리듬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교훈은 접시 위의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둘러싼 삶의 태도와 리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1세 한국 여성 박정혜 씨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저탄수화물, 무설탕, 0% 라이트라는 문구에 집착하며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늘 불안했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히노하라 박사의 삶을 접하고 나서 그녀는 조용한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색 고구마처럼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염증이 줄며 인지기능 저하의 속도도 늦춰진다고 합니다. 오키나와의 장수노인들 중 상당수는 하루 칼로리 섭취의 60% 이상을 자색 고구마에서 얻습니다. 왜일까요? 히노하라 박사 역시 흰쌀밥보다는 자색 고구마를 더 자주 먹었습니다. 건강은 삶의 리듬, 태도, 그리고 기쁨 속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105세까지 살았지만 그 어떤 극단적인 식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았고 음식을 금기나 허용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가 따랐던 것은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이제 69세의 한국 남성 이재우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여유 있게 즐겼고 오후에는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창틀에 허브를 심고 그냥 그 성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중 영양사로부터 점심 식사에 설탕 없이 찐 자색 고구마 반 컵을 추가해 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제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환자를 돌본 히노하라 박사의 마지막 교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진실 하나, 건강은 식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으로 시작했고 짧은 산책을 하며 책을 읽고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게 살고 싶다면 즐거워야 한다. 이 말을 삶으로 실천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 휴대폰 없이 조용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용한 리듬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음식 습관과 삶의 방식의 변화들을 떠올리며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단백질의 양을 세는 대신 조용한 아침의 시간을 세어보세요. 설탕을 줄이기보다 웃음을 늘려보세요. 식단만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도 함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단순하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쁘게 시작하세요. 105세까지 웃으며 살아간 그 의사처럼요.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여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식습관과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복잡하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이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작은 일상의 지혜일 뿐입니다. 히노하라 박사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배가 80% 찼을 때 멈추세요. 하라하치부의 원칙은 소화를 도와주고 에너지를 유지하며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듣는 연습입니다. 둘째, 식물성 단백질을 식단에 더해보세요. 두부, 렌틸콩, 에다마메는 만들기 쉽고 소화에 부담이 없으며 영양도 풍부합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셋째, 발효 음식을 매일 조금씩 섭취해보세요. 된장 한 숟가락, 사워크라우트 한 조각, 자연 발효된 오이 피클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장 건강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넷째, 일본 자색 고구마처럼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이 고구마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혈관과 심장을 보호하며 하루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다섯째, 가볍게 살고, 가볍게 먹고, 자주 웃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리듬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한 기쁨을 더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이 모든 작은 습관들은 당신의 심장과 뇌, 소화력, 자립심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실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희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 짧은 산책 한 번, 한 입 사이의 깊은 숨,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래 살기 위한 완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지 작고 꾸준한 한 걸음. 그리고 그걸 오늘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저녁, 된장국을 끓여보세요. 자색 고구마를 쪄보세요. 점심시간에 웃어보세요. 그것은 단지 나이를 더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이 속에 진짜 삶을 더하는 인생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100세 인생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